혹시 옛날 사진이나 영화 같은 거 보실 때 여성분들이 성당이나 교회 가면서 머리에 뭘 이렇게 쓰고 계셨던 모습 기억나세요? 아, 네네. 베일이나 작은 모자 같은 거요. 맞아요. 요즘엔 정말 보기 힘들잖아요. 거의 없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교회 여성의 머리 가리기, 관습이 어디서 시작됐고 또 어떻게 변해왔는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렇게 오랫동안 있다가 갑자기 정말 최근에 확 사라졌는지 그 배경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이게 성경에 뿌리가 있다고 하는데 수세기 동안 이어지다가 사회가 변하면서 사라졌다는 거잖아요. 한국에서의 그 변화 과정, 이게 특히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주 드라마틱하게 변했죠. 그럼 그 시작부터 좀 짚어볼까요? 자료 보니까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1장에 바울 사도가 관련 권고를 했다고요. 네, 여성이 기조하거나 예언할 때는 머리를 가리라, 뭐 이런 내용인데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종교적인 이유만은 아니었다면서요. 당시 사회적인 배경이 있었다고요. 네,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냥 종교 규칙, 이게 아니고요.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여성, 특히 이제 결혼한 여성이 머리를 가리는 게 그 여성의 어떤 사회적인 신분, 또 뭐 겸손함, 순종, 가정의 명예 이런 걸 나타내는 사회적인 예절 같은 거였어요. 아, 그러니까 공적인 자리에서의 에티켓 같은 거였군요. 그렇죠. 바울의 권고도 사실 그런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이해를 해야 하는 거죠. 그렇군요. 종교적인 가르침이랑 당시의 사회 관습이 이렇게 딱 결합된 형태였네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게 초기 교회 때부터 중세 카톨릭까지 엄청 오랫동안 이어졌다고요. 거의 필수 예절로요. 네, 맞아요. 예배 때는 당연하고 뭐 일상에서도 미덕으로 여겨지기도 했고요. 근데 좀 의외인 건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개신교에서도 이 관습이 꽤 오래 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보통 종교개혁하면 뭔가 확 바뀔 것 같은데 루터파나 칼뱅파 같은 주요 개신교 교단들도 여성의 머리 가리기를 예배 예절로 받아들였어요. 오, 정말요? 네, 형태는 뭐 모자도 있고 베일, 스카프 다양했지만 19세기 심지어 20세기 초반까지도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여성들이 교회 갈 때 머리 가리는 게 아주 일반적이었죠. 그만큼 깊게 뿌리내린 관습이었군요. 그렇죠.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신앙의 경건함, 또 여성성을 드러내는 방식 이렇게 여겨졌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한국 상황을 좀 볼까요? 카톨릭 같은 경우는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유럽교의 영향을 받았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미사 때 여성들이 머리를 가리는 문화가 같이 들어왔죠. 주로 맨티아라고 하는 그 레이스 베일이나 아니면 스카프 같은 걸 쓰셨어요. 그게 1917년에는 아예 교회법으로 딱 정해지기까지 했다고요? 와, 네,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1980년대 초반까지도 의무적으로 지켜졌습니다. 80년대 초요. 생각보다 훨씬 최근까지네요. 네, 근데 변화가 정말 빨랐어요. 1983년에 바티칸에서 새 교회법을 만들면서 여성 머리 가리기 의무 조항을 삭제해요. 아, 그게 결정적이었군요. 네, 그게 딱 계기가 돼서 한국 카톨릭에서도 80년대 중후반부터 90년대 초 이 사이에 급격하게 사라집니다. 정말 뭐 10년 안팎 그 정도 사이예요. 와, 수백 년 된 관습이 그렇게 짧은 시간에 개신교는 좀 달랐던 것 같은데요. 법 개정 같은 건 없었잖아요. 네, 개신교는 좀 경로가 다르죠.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선교사님들 통해서 이제 소개가 됐고 저희 어머니 세대만 해도 교회 가실 때 작은 손수건 같은 거라도 이렇게 얹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맞아요. 1970년대까지도 그런 모습이 꽤 일반적이었어요. 자료에도 나오지만요. 근데 개신교는 어떤 공식적인 규정 변경 이런 거보다는 사회 문화적인 변화 그리고 신학적인 재해석 영향이 훨씬 컸다고 봐야죠. 사회 문화적 변화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1970년대 이후로 한국 사회가 엄청 빠르게 변하잖아요. 여성들의 사회 활동도 확 늘고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그러면서 어떤 복장 규정 같은 것에 대한 생각 자체가 좀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아, 현실적으로 좀 안 맞게 된 거군요. 네, 그런 면도 있고요. 또 신학적으로도 고린도전서 그 구절을 문자 그대로 그냥 딱 적용하기보다 아, 이건 그 당시 특정 문화 상황 속에서의 권고였을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강해진 거예요. 형식보다는 본질이 중요하다 이런 쪽으로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시작했군요. 네, 주로 이제 도시교회들부터 변화가 시작돼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 되면 대부분 교회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게 되죠. 지금은 아주 일부, 좀 보수적인 교단 외에는 거의 지키지 않고요. 결국 카톨릭이랑 개신교 둘 다 비슷한 시기에 사라졌는데 그 과정은 약간 달랐네요. 카톨릭은 법 개정이란 명확한 계기가 있었고 개신교는 좀 더 사회 변화랑 신학 해석 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듯이 사라졌고요.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럼 종합해보면 이 오랜 관습이 이렇게 정말 순식간에 사라진 이유 뭘까요? 단순히 그냥 뭐 시대가 변해서라고만 하기에는 좀 종교적인 건데. 여러 요인이 같이 작용한 결과죠. 일단 말씀하신 대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 변화, 이게 가장 근본적인 배경이 됐고요. 네, 교육받고 사회에 진출하고. 그렇죠.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이제 성경을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그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하려는 시각이 힘을 얻었고요. 형식보다는 정신, 본질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커졌죠. 가톨릭 교회법 개정도 그런 흐름을 반영한 거고요. 네, 제도적으로 딱 보여준 사례죠. 그리고 또 개인의 어떤 선택, 자율성 이런 걸 중시하는 사회적인 가치 변화도 무시 못하고요. 종교도 좀 더 유연해져야 한다는 생각들도 있었고요. 특히 한국에서의 그 속도가 정말 인상적인데요. 1980년대 이후 한 10년, 20년 만에 수백 년 된 관습이 거의 사라져버렸다는 건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한국에서의 이 급격한 소멸은요, 80년대 이후 한국 사회가 겪은 그 엄청난 변화 있잖아요. 압축 성장, 도시화, 여성 지위 향상, 이 거대한 사회 변동하고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어요. 사회 전체가 워낙 빠르게 변하니까 종교 문화 안에도 그 영향이 강하게 미친 거군요. 그렇죠. 단순히 종교계 내부의 문제만이 아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머리가리기라는 작은 관습의 변화가 실은 그 시대 한국 사회 전체의 거대한 변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인 셈이에요. 와, 정말 흥미롭네요. 정리해보면 이 머리 가리기 관습, 고대 사회 문화 속에서 시작돼서 오랜 시간 종교적 의미를 갖고 이어졌지만 20세기 후반, 특히 한국에서는 80년대 이후 급격한 사회 변화랑 맞물리면서 이제는 신앙의 본질과는 좀 거리가 있는 문화적 요소다. 이렇게 다시 해석되면서 빠르게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단순히 그냥 옷차림 하나 바뀐 게 아닌 거죠. 사회 신학, 또 개인의 신앙 실천 방식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시대를 반영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관습의 역사를 쭉 따라가 보면 오늘날 우리가 전통이라는 걸 어떻게 봐야 할까? 또 현재 우리 삶과 신앙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죠. 네, 그렇죠. 과거엔 중요했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의미가 달라지거나 재해석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신앙 공동체나 개인이 어떤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하는지 보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신앙 표현 방식들도 먼 미래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러네요. 하나의 작은 관습 변화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